안녕하세요, CD맨입니다. 사용하고 있는 외장 하드나 또는 저처럼 외장 SSD를 사용하고 있다가 중요한 파일이 지워졌다고 해봅시다. 또는 갑자기 인식이 안 돼요. 읽어지기는 하는 것 같은데 안에 있는 파일을 볼 수가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이 되면은 데이터를 복구를 해야겠죠.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원더쉐어의 리커버 it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리커버 it 데이터 리커버리라고 되어 있는데 2003년부터 뭐 아주 많은 데이터를 복구를 해서 뭐 이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는 윈도우용도 있고 맥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맥에서도 파일이 지워졌을 때 마땅한 소프트웨어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근데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복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나온 이런 툴들 같은 경우에 처음에 유료로 구매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바로 처음부터 결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복구를 시도해 보시고 잘 복구가 되는 것 같으면 그때 결제를 하셔서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복구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은 안 써도 되는 거죠. 설명을 보면 뭐 아주 많은 파일 포맷들을 지원하고 상당히 많은 저장 장치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입이 달라도 뭐 저장 장치이기만 하면은 연결시키면 다 복원이 가능해요. 뭐 마이크로 SD나 USB 메모리나 외장 하드나 SSD 뭐 하드디스크 따지지 않고 다 복구 가능합니다. 그 해보니까 저 윈도우에서 맥 파일 시스템 인식했을 때도 그것도 읽어드리더라고요. 그리고 파일 복원율이 좀 높다고 설명이 되긴 해요. 근데 파일 복원율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사용자가 이 데이터를 지우고 얼마나 빨리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복구를 시도하느냐에 따라 좀 나뉘긴 합니다. 파일이 쓰이고 난 다음에 지워지고 그 위에 다른 파일이 덮어 씌워지면은 그 전에 지워졌던 파일을 복구하는 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가능하면 지워진 파일을 발견하면 빨리 이거를 시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윈도우 10 운영체제를 쓰고 있으니까 윈도우용 다운로드를 눌러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설치가 뜨고 설치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쭉 설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설치를 마치고 마침 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창이 뜹니다. 보시면은 1년 라이센스가 59.95달러 정도 되고요. 평생 라이센스가 69불 정도 되는데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다 보니까 평생 라이센스로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바로 결제를 하진 않으셔도 되고요. 일단 닫아 두시고 프로그램을 먼저 실행을 합니다. 실행하면 이렇게 창이 나타나게 되고요. 제가 여기 보이는 외장 SSD에 파일을 하나 넣어놨습니다. 근데 지웠어요. 제가 테스트 시연을 하기 위해서 지워버렸는데 이렇게 지워진 상태에서는 이 저장 장치를 빠르게 분리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꽂은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하고 며칠 동안 켜 두시면은 뭐 트림 작업이 뭐 적용되거나 해서 지워질 수가 있어요. C 드라이브 있는 경우에는 더 심각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C 드라이브 있는 파일이 뭐 지워지는데 만약 이거 살려야 된다 하시면은 컴퓨터를 당장 끄시고 거기 있는 C 드라이브가 포함된 디스크를 분리하셔서 다른 디스크에 운영체제를 설치하시든지 또는 다른 컴퓨터에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시고 연결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운영체제 보통 사용하듯이 켜가지고 막 사용하시면은 계속 운영체제 부팅되고 파일 다운로드 받고 웹서핑하면서 작은 파일들 받으면서 계속 덮어 씌워지게 돼요. 그러면 복구하기가 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이 점은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복구를 시도할 디스크를 연결시킨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면 Recovered It에서 지금 목록이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는 H 드라이브 이겁니다. 제가 복구할게. 그리고 프로그램이 실행된 상태에서 저장 장치를 연결시켜도 이게 목록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뭐 껐다가 다시 켜거나 그럴 필요는 없더라고요. 복구를 하는 방법은 무척 간단한데 복구를 하려는 디스크를 선택하고요. 또는 이제 보면 목록이 C 드라이브 이렇게 D 드라이브 있는 거 빼고 만약에 디스크 레터링이 안 돼 있거나 또는 디스크 공간만 있는 경우에도 표시가 다 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시고 시작 버튼 누르면 그냥 복구가 바로 시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디스크 안에 있는 복구할 수 있는 파일들을 이렇게 스캔을 하기 시작합니다. 보면 50% 해서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죠. 근데 조금 인상적이었던 거는 속도가 좀 빠르다고 해야 되나? 지금 보시면은 디스크를 막 읽고 있죠. H 드라이브를 읽고 있는데 속도가 뭐 지금은 제가 USB로 지금 연결시켜서 속도 조금 낮게 나왔는데 제가 아까 M.2 SSD 제일 빠른 저장 장치로 연결해 보니까 막 초당 600, 700 이렇게 읽어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스캔하는 속도가 좀 빠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스캔이 아무리 그래도
스캔을 다 하는데 시간이 걸리긴 걸려요. 그래서 파일이 여러 겹으로 이렇게 막 겹쳐서 지워졌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제 어떤 파일을 살릴지 모르기 때문에 다 스캔해서 찾아서 보여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켜두시고 좀 기다려 줍니다. 스캔 작업을 마치게 되면 이렇게 파일을 찾았습니다 라고 뜹니다. 근데 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중간에 멈추긴 했어요. 근데 이게 좀 좋았던 점이 뭐냐면 검색을 하면서 스캔을 하고 있는 도중에 지금 어떤 파일을 찾았고 어떤 파일을 복구할 수 있는지 미리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서 볼 수가 있어요. 제 경우에는 아래쪽에 있는 파일, 보면 중요한 파일, 요거를 살리고 싶거든요. 근데 조금 신기했던 거는 이제 파일이 여러 겹으로 겹쳐졌을 때 이걸 다 찾아낸다는 게 뭐냐면 지금 보시면 이 위에 있는 이거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 올렸던 영상의 제목이죠. 이거랑 밑에 있는 중요한 파일 이게 같은 파일입니다. 사실은 둘 다 용량이 같죠. 제가 처음에 이 파일을 H 드라이브로 복사를 해서 이 제목으로 뒀고요. 이거를 파일명을 이걸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마지막 파일은 이건 거죠. 중요한 파일. 그래서 제가 중요한 파일 이렇게 제목을 정한 거가 복구가 되는지를 시도를 해본 거예요. 근데 복구가 지금 되게 딱 떴죠. 그러면 복구를 하려면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하이라이트 된 아이템 복구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는 이걸 체크를 여러 개를 하시고요. 그 체크된 거를 복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것만 살릴 거기 때문에 눌러서 복구를 시도합니다. 근데 복구할 때 이렇게 비용을 결제를 해야 돼요. 보시면은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100MB까지는 복구비를 안 받고 그냥 무료로 할 수 있다고 되긴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저장 장치 크기가 100MB인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용량이 아주 작은 파일을 복구를 시도해 봤을 때도 이게 결제 페이지에 결국 뜨긴 뜨더라고요. 그래서 파일이 복구가 가능한 상태가 되면 이거 복구 되네? 라고 이게 딱 보이면은 그때 이 복구를 진행하시면 돼요. 결제하고 그 다음에 나온 아이디하고 그 다음 코드를 입력을 해서 이제 정품 상태로 만들었어요. 이제는 어떤 파일이든지 계속 복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 이 파일 이것만 복구하면 되거든요.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하이라이트 된 아이템 복구를 선택해서 복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복구 시도한 드라이브가 H 드라이브죠. 근데 H 드라이브에서 복구한 걸 H 드라이브로 복구하는 거는 권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파티션 또는 다른 USB 이런 걸로 복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H 드라이브를 선택하면 이렇게 빨갛게 파일을 분실한 드라이브에 저장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드라이브 선택해 볼게요. 저는 바탕화면에 한번 복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탕화면에서 쭉 넘어가서 데스크탑 네, 여기가 이제 바탕화면이죠. 선택해서 복구. 그러면은 바탕화면에 이렇게 폴더가 하나 생기고요. 그리고 복구가 이렇게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H 드라이브에서 복구한 걸 바탕화면으로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복구가 잘 됐을까요? 네, 복구가 성공했고 이제 폴더 열립니다. 들어가 보면 이렇게 파일이 정상적으로 복구된 게 보입니다. 근데 조금 특이했던 거는 복구할 때 그냥 덩그러니 이 파일만 딱 옮겨지는 게 아니라 언제 복구했고 날짜랑 시간이 이렇게 표시가 되네요. 그래서 뭐 복구를 여러 번 시도한다거나 뭐 중요한 파일 같은 거 뭐 계속 무슨 수사하거나 이런 식으로 복구를 한다고 했을 때 뭐 언제 복구를 시도했는지 시간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표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재생을 한번 해볼게요. 파일 열어보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열린 게 보입니다. 제가 이거 유튜브에 올렸던 영상인데 만약에 실수로 지웠어요. 중요한 파일인데 그럼 이렇게 복구를 할 수가 있겠죠. 파일이 지워졌는데 복구를 해야 돼요. 정말 중요한 파일이라서. 그러면 복구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급할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덮어쓰기가 안 되도록 그것만 주의하시면은 시간 좀 지나도 당장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천천히 여러 프로그램 돌려보시고 복구를 시도하시는 게 좋고요. 어떤 툴이 무조건 좋다라고 얘기하기 힘들지만은 뭐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복구하시는 분들은 어떤 파일든지 막 실행해서 한번 해보시겠죠. 근데 그때 이걸 돌려서 만약에 목록이 나타나게 되면은 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 쓰면서 괜찮았던 점이라면은 스캔을 하고 있는 도중에도 목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시간 낭비를 좀 줄일 수 있는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스캔을 다 기다린다고 하면은 저장장치 용량이 크면은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스캔하고 있는 도중에도 바로 내가 필요한 게 바로 보이네 라고 하면은 스캔을 멈추고 바로 복구를 시도할 수 있어서 시간 좀 단축할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또 괜찮았던 게 비디오 수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비디오가 망가졌거나 했을 때 같은 타입의 영상을 합치면 영상을 좀 복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100%다 수리가 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안 되는 파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캔을 마친 결과물에서 영상이나 또는 뭐 RAW 하죠. 미디어나 이런 파일들만 따로 골라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 좀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제품은 이렇게 보면 처음엔 언어가 영어로 돼 있어요. 근데 제가 한국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한국어를 지원하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사용이 좀 간단해요. 이렇게 목록이 다 한글로 다 뜨니까 뭐 어렵지 않게 복구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클릭 몇 번밖에 안 했는데 복구가 바로 되잖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이 제품의 특징인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의 구매자 의견을 보니까 생각보다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복구도 생각보다 잘 되는 것 같아서 이 프로그램을 소개해 봤습니다. 영상 참고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